오늘 첫 포럼의 연사는 대학과 도시라는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김도현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시흥시에서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모시고 대학과 도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데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저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도시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제목은 제 나름대로 우리의 미래 설계인데 밝은 미래를 위한 유니버 플러스 시티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니버 플러스 시티는 저는 이거 상형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상형 문자다. 대학과 도시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그런 상형 문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유니버 플러스 시티. 근데 이거를 여기서 쓴다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주 옛날에 도요다시, 일본의 도요다시가 있지 않습니까? 도요다 공장. 도요다시에서 거기 어린 학생들한테 과학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무슨 이런 대회 같은 걸 했는데 그때 그 대회의 이름이 큐리오 플러스 시티였습니다. 큐리오 시티. 호기심을 끌어모은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포항 공대에 있으면서 포스텍에 일하면서 한 일입니다. 그 포스텍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는 시흥이 갖고 있는 문제와 포항이 갖고 있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나라의 포항, 울산 뭐 이런데 대표적인 대한민국 첫 번째 산업 도시 아니었습니까?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의 피츠버그나 디트로이트 보면은 다 결국은 내줬습니다. 철강 산업, 뭐 자동차 산업 다 내줬죠. 도시가 굉장히 피폐해졌는데 다시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한 15년 전부터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냐? 대학하고 협력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에 내려가 보니까 한 5년 전 그때 5년 6년 벌써 됐는데 포항이 이렇게 한참 전성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벌써 인구도 줄고 뭐 포항 제철이 갖고 있는 그 위치도 뭐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마침 울산도 있었기 때문에 울산도 제가 있을 때는 울산의 그 동구 뭐 자동차 거기 반짝반짝했습니다. 도시가 반짝반짝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그게 피폐화되기 전에 이 도시를 살려야 된다. 그 도시를 살리는 게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과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행사를 그래서 이게 뭐 포항만 할 게 뭐 있냐? 울산대학교 총장 부르고 뭐 이렇게 쓰면 항상 저는 제일 키가 커서 어디 있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여기 총장들 그 지역 총장들 다 쓰고 가운데 계신 분이 그 시절에 이제 중소기업 청장 하시던 분이고 그 옆에가 포항시장이고 그 옆에가 울산 부시장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와 대학이 협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행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5, 6회는 한 것 같은데 최근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이런 책도 하나 제가 냈습니다. 유니버 플러스 시티. 그래서 대학 총장 16명한테 제가 글을 받고 그다음에 또 지역 단체장 뭐 시장님 같은 분들한테 7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정신을 좀 이렇게 확산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흥시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좀 이따 다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포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걸 통해서 유니버 플러스 시티에서 포항은 포항 제철이 포스코가 포스텍을 바로 이렇게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를 가서 설득해서 포스텍 안에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라고 이런 제가 나오면서 설계도까지 다 마쳤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준공이 됐고요. 이게 뭐 한 500억쯤 투자를 했을 겁니다. 포스코에서. 하고 여기에 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여기에 이미
스타트업이 81개가 들어가서 이제 일하고 있고 현재 540명이 입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꿈은 뭐냐 하면 이 81개 스타트업 중에 한두 개라도 포스코보다 더 큰 회사가 되는 겁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포항이 살고 포항 시민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흥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게다가 시흥은 지금 뭐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캠퍼스를 꾸미고 시흥시하고 같이 하니까 그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 미래를 설계하는데 미래를 좀 알면은 좋지 않습니까? 아, 미래는 이런 세상이야 하고 알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사실 뭐 5분 후의 미래만 예측해도 얼마나 살기가 편합니까?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한번 그냥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그 미래를 알고 싶은데 항상 알고 싶은데 사실 미래 예측이라는 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미래를 예측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2500년 전에 이렇게 study the past if you would define the future.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공부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진짜 이게 대단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이 공자님이 대단하신 게 2500년 전에 이렇게 영어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뭐 잠깐만 이렇게 제일 큰 인류사의 제일 큰 줄기를 한번 돌아보면은 사실 무의 역사든지 제일 중요한 게 그 개체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의 역사를 얘기해라. 그럼 자동차 대수가 어떻게 바뀌었나? 그걸 보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역사를 보시면 인류의 인구수를 보시면 예수님 태어나셨던 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제 2억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 인구가 2억이고 보시다시피 1400년 중세 때까지 거의 늘어나지 못합니다. 거의 늘어나지 못하다가 1600년 저쯤 되면 이제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1800년에 인구가 9억이 됩니다. 1800년에 전 세계 인구가 9억이 되고 1900년에 16억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인구가 뭐 엄청 올라갑니다. 뭐 그야말로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가서 2000년에 60억이 됐습니다. 2000년 우리가 뉴 밀레니움을 맞았다고 그럴 때 인구사 그런 측면에서는 60억을 돌파한 건데 이것도 뭐 금방 매년 요즘은 1억 넘어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에 78억 거의 80억이 됐습니다. 거의 80억이 됐고 확실히 이게 공자님 말씀대로 이렇게 과거를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50년이면 100억입니다. 틀림없이 100억이 살 거다라고 그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늘었나? 어떻게 인구가 늘었나? 그거는 뭐 확실하게 과학 기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가 있을 때 2500년 전에 인류의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은 이미 엄청난 경지에 올랐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1600년대 후반, 1700년대 되면 이제 자연과학이 새로운 문을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학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게 뉴턴과 와트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러면서 삶이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잘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늘어났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1900년대 초에는 아인슈타인, 에디슨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하는 그런 과학 기술자 이 덕택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렇게 너무 큰 과거를 돌아봤기 때문에 아주 최근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1973년입니다. 1973년을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1973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선 전화가 나왔습니다. 마틴 쿠퍼라고, 이미 무선 전화 이거는 한 사람이 발명한 건 아니죠. 그때 모토로라 회사가 먼저 만들어냈는데, 그때 치프 엔지니어였습니다. 부사장 마틴 쿠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뉴욕 시내에서 자기 동료한테 무선 전화하는 그 장면입니다. 73년입니다. 그때 배터리가 1.1kg이고, 전화기 무게가, 배터리는 20분 같고, 그때 가격이 4,000불이었습니다. 4,000불이면 1973년에 4,000불이면 서울에서 집 한 채 살 수 있었습니다. 시흥에 오면은 한 세 채쯤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귀했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0년 후 1983년 그때 이제 타임지에서는 항상 Man of the Year, 그래서 매년 제일 화제가 됐던 사람들을 표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Machine of the Year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임지 커버에 이제 인류 사회에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사람 역할, 사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때 8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입니다. 1993년에, 그때 1993년에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정교수였으니까 제가 갖고 있던 장난감들입니다. 컴퓨터도 있고, 무선전화기도 있고, 영사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이거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갖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 살려면은 그래도 한 달 봉급이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그게 1993년입니다. 1993년. 그런데 지금 2013년에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게 몽땅 하나로 들어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소위 disruptive innovation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속에서 그냥 살고 있어서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전화기 안 갖고 계신 분? 안 갖고 계신 분 드리려고 항상 전화기를 하나 갖고 다니는데 여기 이거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처음 쓴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에 그때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지난 10몇 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더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산사의 애기 스님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스님하고 저 스님하고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스님하고 저 스님하고 카톡하고 있습니다. 스님들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우리도 술자리에서 내 잔 비었어 하는 거 이거 카톡으로 해서 한다고 요 가운데 스님은 왜 이렇게 표정이 왜 저렇습니까? 전화기가 없으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표정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번뇌, 108번뇌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라는 거, 인간의 데피니션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 만화 보시면은 사람인가 하고 까마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둘이서 걱정할 거 없어 허수아비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잖아.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나중에 누가 이런 그림을 또 그린다면 저는 스티브 잡스도 여기다 그려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대한민국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굉장한 역사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최근에만 보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나라입니다.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지난 60년을 보시면은 이게 1961년에 서울 청계천 모습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걸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봐서 진짜 이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그때 소득이 90불이라는 사람도 있고 68불이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다 굶는 거니까 90불이나 68불이나 뭐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1970년에 저기 보시다시피 고속도로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저게 1970년 사진입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60년이 지난 오늘 이게 청계천입니다. 이게 청계천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는 변화입니까?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뭔가를 배우겠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 뭐 작년도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됐습니다. 3만 5천 불. 이 청계천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이루었나? 한번 돌아보면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철저히 각자 도생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뭐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내 것만 막 챙겼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뭐 정부는 정부대로 다 뭐 회사들 다 엄청나게 각자 도생했습니다. 그리고 각계약진했습니다. 각계약진해서 우리가 이 서로 믿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약해진 게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해결을 해야죠.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이렇게도 못 먹었습니다. 이건 뭐 엄청 잘 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밥상을 다 따로 받았습니다. 밥상을 다 따로 받아서 막 먹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먹죠. 우리 뭐 오늘 저녁 때 다 이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먹을 게 많아졌는데요. 뭐 할 수 없이 상도 커졌습니다. 상도 커져서 여럿이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이걸 다 먹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런 맛있는 걸 다 먹나? 이건 이제 긴 젓가락 갖고 떠서 앞에 사람을 떼 먹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눈빛하고 서로 협력해서 나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그럼 거기 앉은 사람이 떠줘야죠. 그게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불가결입니다. 그거 없이는 이제는 이거 못 먹습니다. 우리. 다 차려놓고도 지금 못 먹는 것 같습니다. 왜냐? 긴 젓가락, 긴 숟가락들이 서로 부닥쳐갖고 상위에서 자기 먹으려다 다 떨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아닌가. 협력이 하여튼 엄청 중요합니다. 그건 개인 간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뭐 시와 대학,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한바탕 한 번 더 나가려면은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 빨리 가고 싶으려면은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려면 같이 가라라는 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 진짜 빨리 왔습니다. 진짜 빨리 발전했는데 여기서 더 가려면은 이제는 협력해야 됩니다. 그 협력 차원에서의 유니버 플러스 시티입니다.